안녕하십니까. 저는 IT 기반의 세무행정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할 정민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국세청에서 30여 년 근무를 하고 현재는 퇴직을 해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있을 때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서 고루 경험을 했는데 제가 IT 관련한 어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일반 세무행정의 전문가로서 다만 제가 일시적으로 국세청의 전산정보 시스템의 총 책임을 맡았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시간을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세행정에 IT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IT를 조세행정에 활용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T를 우리 국세행정에 활용함으로 해서 한국의 조세행정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러한 변화의 내용 또 어떻게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성공을 했는지 하는 데 대한 성공 요인을 한번 소개를 할 생각이고 또 많은 그 국가에서 정보 시스템을 조세 행정에 도입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조세행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떤 이러한 그 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루고자 합니다. 조세행정과 이제 IT라는 제목의 시작에서 제가 조세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조세행정의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굳이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세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보통 납세 의무는 법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법에 정해진 납세 의무를 관리하는 정부의 기능이나 조직을 말하죠. Tax Administration이라고. 그래서 조세행정의 목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발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법에 정해진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촉진하는 것이 조세행정의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납세자가 법에 정해진 납세 의무를 다 성실하게 이행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해외 토픽에서 봤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느 부자는 미국의 부자들은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 그래서 세법을 바꿔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하자라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납세 의무를 아주 매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납세자를 모니터하는 것이 또한 조세행정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모니터링의 결과로서 법에 정해진 대로 납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납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기능 이것들이 조세행정의 기능이고 또한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세행정에서 IT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세행정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행정 특성 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만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는 상당히 지속적입니다. 또 거기서 발생하는 자료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그 자료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납세자가 어떤 사업자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납세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은 매년 최소한 1회 이상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 그 납세와 관련된 자료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자면은.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국세청은 IT를 통해서 어떤 그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IT가. 그래서 전통적 세무 행정에 있어서 그 업무라면은 납세자의 등록, 또 신고와 납부 업무, 또 과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과거에 저희 한국 경험으로 보아서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IT가 도입되기 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면은 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장부에 기재를 하고 또 그 어떤 그 세무서에서 세무기관에서 직접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다른 기관으로 이첩을 하는 과정에서 다 문서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어떤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노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이어서 그 많은 그 납세를 제대로 안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더라도 그거를 적절히 조치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IT의 가장 큰 역할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이와 같은 전통적인 세무행정의 기본적인 업무들로부터 세무공무원을 좀 해방시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를 쉽게 처리하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단순히 그러한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기능 외에도 자발적 납세 의무 이행을 촉진하는 데 IT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홈택스라고 하는 한국의 그 납세자와의 그 대면을 위한 그러한 우리 IT 기능 중에는 여러 가지 납세에 관련된 홍보도 하고 교육 측면의 자료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때가 되면은 납세자가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을 안내도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될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납세 의무 이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 납세자와의 어떤 상호 교류하는 측면을 보통 우리 정보 시스템에서는 이택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그 홈택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T는 그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 내용에 따라서 납세 의무 불이행자를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 대상 선정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세금 납부 이행을 확인해서 상황을 확인해서 이행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납세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그러한 국세청의 기능을 과세 당국의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해서 관리자가 조세 행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다뤘습니다만 조세 행정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자신의 과세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숨기려고 하죠. 그러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과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또한 과세자료는 굉장히 양적으로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에 비해서 양적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 자체로서도 많지만은 그 내용이 숫자로 만들어져 있는 그 숫자를 다루는 정보이기 때문에
IT 기술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회에서 과세관청이 얼마나 IT 기능을, IT의 어떤 기술을, 정보 기술을 과세 행정에 사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경제나 사회, 문화적 전통이나 그 사회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이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조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 장비, 처리 절차, 인적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누구든지 다 아는 내용이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조세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고 그걸 활용하는데 나머지 시스템 구성 요소들이 이용되는 거죠. 통신 장비나 처리 절차, 인적 전문성 또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운영하는 어떤 도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듭 말씀드리겠지만은 신뢰성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존재해야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충실해야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여건에 따라서 I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행정 전 과정에 걸쳐서 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 어느 조세행정에서나 IT 활용의 가장 어떤 궁극적인 목표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통합 조세 정보 시스템 개념도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국세청의 기본 업무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신고와 납부, 또 그 납세자의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성실한 납세자를 추려서 조사를 하는 오디트 기능을 하고, 또 이제 그 나중에 납세자의 어떤 불만이나 어떤 불복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의 어떤 기능을 지금 맨 윗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이택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그 납세자와 과세 정보 시스템, 조세 정보 시스템 간의 어떤 그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그림의 저 하단 쪽에 가까운 그 자세히 보시면 둥그런 디스크가 보이는데 그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속에 기본적인 정보 자료들이 다 들어가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네모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조세 행정에서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처리하는 세부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는 이제 납세 의무가 정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랫단에는 MIS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관리자가 조세 행정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하나의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나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이 시스템을 다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의 목표는 되지만은, 그리고 전체적인 조세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림은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